3파전으로 치러진 민선 첫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양희구 전 도체육회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올해 처음 도입된 선지원 후 추첨제에 따라 평균 75%의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최근 인천 강화군 소사육농장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돼 도내 접경 지역 우제류에 대한 긴급 조사가 실시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난 상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치러진 민선 첫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체육인 출신인 양희구 후보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선거에서 양희구 후보는 40% 득표율로 당선돼 민선 강원도 체육회장으로 첫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의원 317명이 참여한 민선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는 PC를 이용한 현장 투표와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투표율 50%가 넘을 정도로 뜨거운 선거 열기를 보였습니다. 후보자 3명은 소통과 화합 등 저마다 공약을 강조하며 막판까지 표심 붙잡기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종목별 회장단 및 시군 체육회장단 협의회를 정리화하는 등 늘 소통하면서 화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가족이 생활체육 가족을 이해하고 생활체육 가족이 엘리트 가족을 이해할 때 진정한 강원체육이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체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투표율 94%를 보인 가운데 양희구 후보가 300표 중 120표를 얻어 민선 첫 강원도 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반면 신준택 후보는 104표, 조명수 후보는 76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체육인 출신인 양희구 당선자는 공약으로 강원도와 예산협의체 운영, 조직 진단 개편, 생활체육 지원, 비인기 종목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50년 만에 관에서 민으로 이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저는 해나갈 수 있다고. 양희구 당선자는 16일에 취임해 3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강원체육의 경쟁력 향상과 화합 등 막중한 책임을 안고 민선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아울러 민선 도입 취지인 체육을 정치와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무도 안게 됩니다. 민선 체제로 전환하게 된 강원도 체육회가 체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지 민선 첫 체육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올해부터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에 선지원 후 추첨제가 도입됐는데요. 희망고교 배정률이 75%로 높아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특정 학교 전호 현상은 해소됐다면서도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배정 추첨이 시작됩니다. 먼저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별로 모집 정원의 50%를 1지망과 2지망 학교 중에서 추첨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이 50분 이상 걸리는 원거리 학교 2곳을 배제한 임의 추첨으로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선지원 후 추첨에 따른 학교 배정 결과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모두 70%가 넘는 학생이 1, 2지망으로 지원한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기존 100% 임의 추첨 방식에 비해 희망학교 배정률이 30% 정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방식을 계속 이제 좀 몇 년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철저히 그 사이에 좀 분석을 해가지고 고교 평준화 이후 처음으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면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기피학교가 드러난다는 이유로 학교별 지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특정 학교 선호 현상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단체들은 학교 현장에서 선호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강원도 교육청에 밀실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쏠림 현상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전 학교 배정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학교별 지원율은 공개하지 않고 기피 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 대전을 언급하며 사실상 추가 지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모두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내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에서도 원주를 포함한 일부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균형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총선 이후에 본격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행정 수도를 예상한 세종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과 대전 지역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라든지 또 지금 충청남도나 대전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현재 광역시 등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 앞으로 추진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신규 혁신도시 지정과 맞물려 추가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 용역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이전 공공기관 개별적으로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치 전략을 펼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나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과열 경쟁이나 선거 이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삼척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중앙시장 2층과 3층에 청년몰이 조성됐습니다. 허름하고 썰렁했던 건물 내부를 싹 뜯어 고쳐 몰라보게 말끔해졌습니다. 기존 점포를 매입해 새롭게 단장하는 데 모두 6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젊은 엄마와 노약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했습니다. 입점할 수 있는 자격은 30대까지. 인테리어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초기 1년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25개 점포 중에 음식점과 카페, 미용업소 등 19개 점포가 영업 중입니다. 공간 자체가 깨끗하게 조성이 돼 있고 또 저희가 이런저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대형 마트의 노브랜드 매장을 받아들이는 모험도 시도했습니다. 대신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품목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일부 중복되는 건 하루 판매량을 제한하는 안전판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청년몰이 같은 지붕을 쓴 지 2달 남짓.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상생하는 분위기라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요. 아이들이 아이만 카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이러니까 상인들 또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활기가 있고
많이 이제 매출에도 많이 도움이 되죠. 삼척시는 올해 108억 원을 들여 3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난 속초시에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000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고 추가로 2,000여 세대 신축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속초의 한 아파트입니다. 공정률은 50%로 전체 320세대 가운데 60여 세대가 미분양됐습니다. 속초 지역에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7세대에 달합니다. 현재 주택 공급률이 114%인 상황에서 11개 단지 3,700여 세대가 공사 중이고 7개 단지 1,600여 세대가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5개 단지 2,000여 세대가 신축 절차를 밟으면서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작년 1월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규 분양 단지가 한동안 없었는데 작년 11월 말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올해에는 2-3개 단지가 신규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싼 관광지의 저가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1시간 반, 2시간 이내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과 금액이 여기서는 많이 올랐다라고 체감하고 이러는데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낡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 하락과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의 과잉 공급을 조절하면서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급이 가열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로 인해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지난해 11월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족쇄를 벗은 속초시가 지역 개발을 이어가면서 아파트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최근 인천 강화군 소사육농장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돼 도내 접경지역 우제류에 대한 긴급조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강화군에서 검출된 구제역 감염 항체는 일반 백신에 의한 항체와 다르다며 농식품부의 지침을 받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1,740농가 5만 5천 마리에 대해 오는 2월 말까지 항체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도로와 철책에 대해 집중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고 교육 목적 외에 쓰지 못하게 하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유치원 3법 통과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공립과 사립의 운영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의 사유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복당 선언과 함께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부지사는 소외된 변방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지역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김준영, 전성, 조일현 씨 등 3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자유한국당 한기호, 국가혁명 백당금당 양승우 씨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최문순 도지사 주민등록증 대리발급 사태에 대해 최 지사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강원도 행정의 최고 수장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태에 대해 도지사 본인이 도민 앞에 솔직히 경과를 알리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춘천시는 업무 변경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을 즉시 원직 복귀시키고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와 북중부 산지에 한파주의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도 영서 지역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